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드렸듯이 저희 외할머니께서 별세를 하셔서 장례식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께서 커뮤니티에 공지를 보시고 기도를 또 많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 덕분에 잘 보내드리고 온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저는 골 때리는 TV 채널의 수장으로서 또 여러분들과 즐겁게 축구토토 승무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은 이제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축구토토 승무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결과 복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가 들어오면서 화요일 저녁 6시 50분까지 구매를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복귀 영상 없이 바로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8회차 최종픽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 확정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바페, 네이마르 같은 초특급 스타 선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함께 뛴다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고, 하늘에서 또 보고 계실 유상철 감독님께서 얼마나 뿌듯하실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김민재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 이적 오피셜이 뜰 것 같은데, 나중에 월드컵 진출을 해서 대한민국의 선수 소개를 할 때 이름하고 소속팀이 같이 뜰 텐데, 정말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렇게 나오면 진짜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바람은 골키퍼 중에서도 한번 유럽파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많이 유럽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대한민국의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 전체 공개에서 말씀드리는 최종픽은 9경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5경기에 대해서는 한 달에 4,990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하시면 14경기 최종픽 모두 보실 수가 있고, 중간에 광고도 없으니까 흐름 끊기지 않고 편하게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대구 대 강원. 자, 우선 대구의 경우는 지난 제주 원정에서 1대2로 역전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구의 첫 번째 골의 경우는 홍철이 코너킥 상황에서 이빠이 가마차기를 보여줬고, 김동준 골키퍼의 손에 맞고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나왔었죠.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에 바셀루스 선수가 올려준 크로스가 수비에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장성원 선수가 다이렉트로 슈팅을 때리면서 극장골이 나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구의 딸깍 축구, 한마디로 상대팀이 어떤 전술을 쓰든 대구는 역습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선수들도 이제 몸에 배인 것 같고, 사실상 제주전에 대구의 주전 수비 자원인 조진우와 황재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고 에드가 선수도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모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셀루스, 에드가, 세징야, 외국인 용병들이 모두 출전을 할 수가 있고, 수비적으로도 제주전보다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벨톨라라는 17세 이하 브라질 대표팀 출신의 미드필더를 영입을 했는데, 23라운드 정도의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 이 경기에는 일단 출전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강원의 경우는 노답 축구, 윤정환 감독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지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후반전 로즈타임도 2분이나 지난 상황에서 골대 앞 완전 혼전 상황이었죠. 완전한 혼전 상황 속에서 우당탕탕 하다가 그냥 이거 누가 찰지도 모르겠고 막 우당탕탕 하는 상황에 한국영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K리그 득점 꼴찌 21경기에서 13골 득점의 개차반 득점력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데려온 윤일록 선수는 부상으로 아직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포르투갈의 포르티모네스 SC에서 뛰던 공격수 야고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고 영입설이 나오는 용병 선수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야고 선수는 언제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으로 최전방 이정엽 선수에 대한 득점은 기대가 되지를 않고 지금 뭐 셀틱에 못 가서 빡친 양현준 선수 그나마 갈래고 하나 공격에서 봐줄 만한 강원이 대구 원정에 가서 뭔가 이변을 일으킬 만한 생각은 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변으로 무승부 정도 받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22년 축구 토토 승무패 1회차부터 지금까지 1번 경기에서 4연속 무승부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대구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제주 대 광주. 제주는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연재훈 선수의 헤딩골로 앞서 나갔으나 대구에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제주는 리그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제주의 역습 상황에서 핵심 자원인 안현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게 커 보이고 이창민 선수도 중원에서 단단하게 구심점 역할을 해줬었는데 상무 입대로 인해서 빠졌기 때문에 그 점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안현범 선수가 팬사인회를 열었죠. 팬사인회를 열었고 부상 복귀에 앞서서 팬들을 만나서 보답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광주와의 경기에서 좀 복귀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최근 경기력을 본다면 광주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안영규, 이순민, 이건희 같은 주전 자원들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마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선발 출전했던 이균 선수의 움직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안현범 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상 복귀 직후에 경기력이 어떨지 의문이 들고 최근 광주의 경기력을 봤을 때 제주가 승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정배당을 받고 있긴 하지만 홈 2점 말고는 딱히 다른 이점은 보이지가 않고 제주가 최근 맞대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광주가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 맞대결 전적들을 볼 때 제주가 광주를 상대로 2연승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제주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울산 대 인천. 자, 울산의 경우는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솔직히 포항만 만나면 작아지는 울산에 쫄리는 축구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울산의 단통승을 선택했던 이유가 울산이 이번 시즌만큼은 확실히 이기는 축구를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어려울 때 해결해주는 원샷 원킬의 주민규 선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골문의 조현우 선수가 거의 뭐 야신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인천은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천성훈 선수가 헤딩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 수원FC의 골키퍼가 너무 앞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운이 좋은 득점이지 않았나 싶었고 두 번째 골 역시도 수원FC의 신세계 선수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측면에서 볼이 흘렀을 때 전력으로 뛰지 않고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인천의 민경현 선수가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고 낮은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K리그 데뷔전을 치른 고메스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김도균 감독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만큼 황당한 상황이었죠. 신세계 선수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수원FC와의 경기에서의 인천의 득점은 있었지만 사실상 인천의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드디어 에르난데스, 천성훈, 제르소 그 밑에 은포쿠가 출전을 하면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히 보여준 게 없는 실망스러운 공격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비적으로도 윤빛가람 선수의 프리킥에 실점한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김현 선수와 윤빛가람 선수의 2대1 패스에 녹아버린 수비를 볼 때 울산이 공격에서 제일 잘하는 장면들이 바코 같은 드리블러가 잘하는 플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딱히 이변을 생각하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4번 경기 수원 삼성 대 포항. 자,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바로 무슨 화제의 중심에 있냐? 바로 강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계속하는 얘기인데 리그 초반에만 하더라도 야, 그래도 수원 삼성이야 임마 강등이 안 되지 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야, 이거 이러다 엿되겠는데 진짜 강등되는 건가 하다가 최근에는 수원 삼성 축구 때려쳐라 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수원 삼성의 축구가 이 정도로 몰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경기를 볼 때 드는 생각이 진짜 패스 미스가 왜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중원에서 주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고승범 선수가 골은 기록은 했지만 중원에서 기본적인 패스 미스나 볼을 뺏기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고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선수들의 투자를 좀 해야 될 텐데 맨날 싸운다는 게 키가 2m인데 헤딩을 안 하는 성남에서 벌인 뮬리치를 데려오고 K리그2 안양에서 활약을 했지만 수원 삼성에서는 빛을 못 보고 있는 아코스티, 그리고 J리그 가와사키에서 출전 기회를 별로 얻지도 못하고 있던 코즈카 카즈키, 이제 하다하다 김병수 감독과 학연 관계에 있는 32살 고무열 선수를 K리그2 충남 아산에서 데려오니까 선수는 뒤지게 많은데 쓸모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포항은 울산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기동 타격대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빠른 역습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울산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상 이변이라고 해봐야 무승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원 삼성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대전 대 전북. 자, 우선 이 경기에서 대전이 승리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전북의 홈에서 대전이 1대2로 승리를 기록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전북은 김상식 아웃으로 홈 경기장 분위기가 최악인 상황이었죠. 현재는 전북의 기세와 응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고, 주전 수비 자원인 홍정우 선수가 4부 리그 경기에서도 뛰면서 부상에서 곧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m의 장신 수비수 페트라색 선수도 데뷔를 마쳤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적으로 단단해지는 전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으로도 조규성 선수가 미트윌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빠지게 됐지만 하파엘 실바 선수가 오랜만에 또 득점을 기록을 했고, 최근 공격에서 부진했던 이동준, 한교원 선수가 나란히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송민규, 문선민, 이동준, 한교원의 측면 자원들과 중거리포 한 방에 있는 백승호 선수를 생각해 볼 때 현재 대전의 선발 라인업으로 대적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경기에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전의 주축 선발 자원인 티아고, 레안드로 선수가 로테이션으로 체력 안배를 하면서 후반전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경기력의 기복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대전이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를 볼 때 이제는 패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FC 서울 대 수원 FC. 저는 일단 FC 서울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황의조 선수가 나간 이후에 최전방에서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득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황의조 선수가 나간 이후 두 경기에서 필드골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나상호 선수가 페널티킥 골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필드골이 안 나온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의 FC 서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수원FC의 경우는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보여줬듯이 신세계 선수가 멍 때리는 안일한 수비로 실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고메즈 선수가 이적 후 첫 경기에서 신세계 선수 덕분에 자책골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격 자원에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선수는 라스 선수인데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득점에도 조금 문제를 겪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고메스 선수와 같이 영입한 측면 공격수 바우테르손 선수의 투입 시기가 확실치가 않아서 만약에 이 경기에 투입이 된다면 어떤 변화를 줄지 예상이 안 되고, 윤빛가람 선수의 발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FC 서울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맞대결 결과 FC 서울이 홈에서만큼은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원FC가 원정에서는 득점이 강원 다음으로 더럽게 안 터진다라는 점과 FC 서울이 홈에서는 실점이 원정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FC 서울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뉴잉레벌 대 에틀유나. 자, 일단 뉴잉레벌의 경우는 동부에서 리그 3위를 기록 중이고 에틀유나는 5위를 기록 중입니다. 순위적인 측면에서도 뉴잉레벌이 앞서고 있지만 미국 리그의 경우는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심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딱히 최근 경기력을 봤다고 해서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심한 상황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최근 기록들을 바탕으로 골대법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홈팀 뉴잉레벌의 경우는 홈에서 7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10경기에서 23골, 9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에틀유나의 경우는 원정에서 득점은 떨어지고 실점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정 11경기 동안 단 2승만을 기록 중이기도 하죠.
또한 지난 6월 맞대결에서 뉴잉글래버리 애틀유나 원정을 가서 3대3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애틀유나에서 골을 기록했던 자코마키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주전 중원 자원인 프랑코 이바라, 수비 자원인 마일스 로빈슨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대결 당시에 뉴잉글래버리에서 골을 기록했던 보비 우드, 멀티골을 기록한 카를레스 힐 선수가 건재한 뉴잉글래버리 홈발을 받고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틀유나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변이라고 한다면 무승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저는 홈발 뉴잉글래버리 단통 승으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시카파이 대 CF 몽레알. 자, 이 경기는 일단 순위적으로 9위인 CF 몽레알, 11위인 시카파이라는 점에서 그닥 차이가 심한 팀들의 경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CF 몽레알의 경우 특히나 원정에서 11경기 동안 5골에 24실점이라는 동부 꼴찌의 득점력과 꼴찌의 실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 홈에서마저도 뉴욕시티와 애틀유나의 홈 2연패를 기록을 했고 3경기 연속으로 1득점도 기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 5경기 동안 승패에 관계없이 매경기 1득점 이상씩은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시카파이가 우세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맞대결인 작년 9월 CF 몽레알이 3대2로 시카파이를 상대로 승리할 때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줬던 공격수 케이 카마라 선수가 지금은 시카파이로 이적을 해와서 공격 자원 중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이라는 점, 또한 CF 몽레알은 주전 수비 자원인 루디 카마초 선수가 이번 경기에 결장을 하고 주전 미들 자원인 초니에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볼 때 이 경기는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저는 구티에레즈, 케이 카마라, 샤키리 같은 공격 자원들이 즐비한 시카파이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카파이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12번 경기 내슈빌 대 필라유니. 자, 일단 이 경기는 내슈빌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경기이고 국내 투표율 역시 승무 쪽에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 반면에 해외 투표율이 원정팀 필라유니의 88%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의 이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내슈빌이 홈에서 21골 6실점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필라유니 역시 홈에서는 내슈빌과 똑같은 21골 6실점을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는 내슈빌보다 득점은 높지만 실점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팀이 붙었을 때 대등한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라유니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아니어도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갈 타이밍이라는 생각도 들고 승무패 12번 경기에서 현재 5회 연속으로 정비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무승부로 한번 부러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픽으로 간다면 내슈빌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내슈빌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